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미국 얘기와 중국 얘기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어제 급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관련한 내용들, 리포트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등이 어제 하락을 했죠.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 가까이 급락하면서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영향을 준 겁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중국 경제가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부채 등이 리스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암울한 전망에 미국 증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상해종합지수가 30일 동안에 10% 이상 하락할 때 뉴욕 증시 역시 평균적으로 하락폭이 컸거든요. 다우지수가 평균 4.5%, S&P 500이 4.8%, 나스닥도 평균 5.2%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받을 테고 그리고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중국 증시의 급락세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미국 증시의 전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간밤에 다시 한번 어떤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좀 회자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좀 갑자기 또 차이나 리스크라는 단어가 급부상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중국의 어떤 위안화 조작국에 대한 것은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네. 결국 위안화 약세 추세를 막기는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시각이 일단 다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전반적인 중국 안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이런 갈등도 일부 좀 나오면서요. 중국의 위안화가 결국은 어떤 7위안을 결국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거의 한 5, 6년째, 5년 동안의 위안화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 있다는 그만큼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11월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뭔가 막판에 협상이 타결되면 뭔가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미국에서는 큰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언론 플레이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큰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도 많은 얘기가 되겠고요.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국은 무역에 대한 반칙을 하고 있는 국가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또 코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상당히 강성 인물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중국은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고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 하나도 답을 들은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뭔가 몇 달 전부터 결국 만나면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혹시 만에 하나는 정말 이런 우려대로 그 좋은 결과 없다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외적 요인을 최소한 외적 요인으로라도 중국의 주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이 코너에서도 중국을 그렇게 자주 다루지 않는데요.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자주 다루게 되는 그런 계기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국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이 결국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저도 전문가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금융 위기의 첫 시작 스타트가 중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과연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뷰들을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서도 이제 중국이 최근 한 달 동안에 30일 동안에 10% 하락했을 경우에 미국 주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실제 주가만 보면 주가는 4년 내 최저치로 떨어져 있고요. 정확하게 9월 고점 대비 어저께까지 정확하게 12.1%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8년 이후 52번의 중국 시장이 30일 동안에 10% 그리고 그 이상 하락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글로벌 탑 투자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글로벌 탑이 될 가능성이 큰 나라. 어찌되건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중국의 영향력이 한쪽의 파트너인 미국의 영향을 안 미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평균적으로 4.5에서 5% 이상까지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럼 이제 다우 지수 기준, 다우 30 종목 기준을 보면 어떤 종목이 더 많이 떨어졌냐 보면 뭐 금융주 같은 건 떨어졌겠고요. 캐터필러 이런 것들, 그런 것만큼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 것들, 예. 듀뽕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가 10% 이상 떨어졌고요. 듀뽕이 한 9.37% 떨어졌고요. 캐터필러가 7.92% 떨어졌고요. 그다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텔 이런 것들도 5, 6%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 그만큼 주가의 하락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거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하락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중국의 영향이 컸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서 저도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 채팅창의 분들도 네. 그럼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안전띠를 어떻게 매야 되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답을 잠깐 드릴까 하는데 오늘 예. 또 바로 또 반응을 해드리잖아요. 네네. 일단 중국 이렇게 하락했을 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구리 가격 이런 것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원자품들 그 상품 가격도 떨어지고요, 유가도 떨어지는데. 제가 요즘 금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뭐 주식 싫으면 달러라도 갖고 계시라는 딱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금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0.64% 떨어졌던 거는 그만큼 안전했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얘기고요. US 달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걱정은 하도 많죠. 걱정 많고 시장에 갖고 있는 주식 떨어지면 큰일 난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많이 떨어진 걸 더 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말씀드려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분산을 하셔야 돼요. 분산. 근데 분산은 어떤 거냐면 자꾸 갖고 계시는 거를 더 사고 그거와 비슷한 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 그럼 뭔가 좀 생각이 좀 다른 쪽에 가는 것들을 비중 눌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 이런 쪽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표에서 과거의 지표들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그 힌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나왔었던 국내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뭐 아시는 것처럼 금리를 동결했죠. 연 11달째 제자리에 머물게 됐는데 사실 뭐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출 정도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반대로 미국의 금리 격차 때문이라는 이유로 금리를 올리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했죠.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포인트는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였는데 어제 2명의 위원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금통위의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시장에서는 한 2.8%로 낮추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의 전망보다 더 큰 조정폭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내년 성장률 역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2.7%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 어느 정도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한국은행 측에서도 사실 움직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제 상황이잖아요. 네. 좀 어제 결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수가 그래도 금리가 동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소수 의견이 자꾸 늘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머니투데이 설문조사 기준으로 보면 6대4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뭐랄까요? 금리 동결, 그런 금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장고 끝에 결정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해외 요건, 그 상대방의 다른 신흥국도 많이 금리를 올려가는 최근의 추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안 올리는 정도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EU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EU만한 정도 되는 나라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내적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라는 금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금리가 지금 1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11월 30일 다음 달에 있는 그 11월 말에 있는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결정이 나다 보니까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또 계속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FOMC 의사록이라든가요. 네. FOMC에 결정을 했을 때 보면
항상 나오는 거가 저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송들도 그냥 그 발표문 그대로 갖고 거기다가 줄 쳐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문장에 빠지고 들어가고 예.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있는데 그 전까지 뭐가 있었냐면 신중이란 말이 표현됐거든요. 예. 부사가 들어서 부사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신중이란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FOMC 의사협력이 됐건 우리나라 이런 발표문이 됐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서 다들 아는 거죠. 이렇게 기자들이나 전문가들 이런 걸 갖고 얘기할 거를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대비하라라는 것을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물론 그때도 또 고민하겠죠. 그때도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하겠지만 가능성은 일단 커져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성장률은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나라에서 하는 얘기지 투자가들의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모여서 저 최하상단에 어떤 금리가 있는 거죠. 예. 성장률이 있는 거지. 보통 살아나가는데 저 자신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성장률을 갖고 고민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주식시장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도 얘기하고 앞자 잠시도 얘기 나왔지만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가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내년도 0.1%포인트 내렸는데요. 올해 내린 거는 지난 7월 달인가 또 내렸기 때문에 예. 지금 2, 3개월 만에 또 내린 건데요. 이거죠. 경기 전망의 하향은 왜 나왔겠습니까? 아래서부터 오면 결국은 기업 실적의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고요. 기업 실적의 하향은 소비자가 돈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본질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편하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거 가져가면서 사실 어저께 매일매일 하루에 뭐 수십 건의 레포트, 뭐 수백 건의 레포트까지 나오는데 어저께 특이한 증권사의 하나의 레포트를 하나 접했는데요. 토로스 투자증권입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소형 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4분기 주시장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밴드를 주는데요. 위로는 2,300 뭐 줄 수 있죠. 뭐 네. 2,150이니까 줄 수 있는데요. 하단을 2,000을 썼습니다. 2,000. 네. 2,000을 썼는데 이게 2,000을 쓰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특히 대형사는 만약 지수 2,000에서 뭐 2,300 얘기하면 바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는데 네. 이게 썼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거고 단적으로 돌려서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이 레포트에서 쓰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에 극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에 뭐 2,300, 2,500도 간다는 얘기 하는데 저는 그 논점보다는 정말 11월 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삶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무슨 북한과 잘 돼갖고 정말 평화회담 뭐 종전이라 그러나요? 예, 종전선언 돼갖고 정말 좋아지면 2,300 쉽게 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를 거다.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지금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 어렵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대응은 너무나 뻔합니다. 보수적 관점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안전벨트는 계속 매셔야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주식을 보신다면 큰 그림을 보신 분이라면 은행주가 없다면 은행주를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그것도 방어적인 거가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시장을 선호하지 않은데 지금 워낙 시장이 어려우면 특히 연말이라는 관점, 연말로 가고 이번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각종 정책으로 막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면 각종 테마, 개별주 중심으로 어떤 이런 단기 매매가 오히려 또 극심해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망까지 간단하게 들어봤네요. 두 번째 이슈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